예, 한 30분 하면 못 맞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은 좀 안다고 생각하고 좀 빨리 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죠? 네, 될 거라고 믿고. 대답은 별로 안 하는데. 자, 일단 62페이지로 가서 62페이지. 62페이지 가서요, 소멸까지 우리가 봤었어요. 맞아요? 자, 유치권은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되죠. 정류와의 결련성은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불법 점유에 있을 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우리 아까 나왔던 문제에서 필요비와 유입비 상환 청구권도 목적물에 관한 생애 채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개인한테 물렸다는 얘기는 뭔지 알죠? 개인한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비가 목적물에 관한 생애 채권이에요. 개는 물건이거든요. 네, 목적물에 관한 생애 채권.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개한테 물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를 잡아먹으면 안 되고 개를 유치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잡으면 안 돼요. 유치해야 돼. 아시겠죠? 유치. 뭡니까? 뭐 받을 때까지? 치료비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개를 어떻게 됩니까? 그 개를 뭡니까? 예를 들면은 조금 예쁘게 한다고 다듬었다, 미용실 갔다 왔다, 피로비하고 유입비예요, 유입비. 개 사료 사줬다, 피로비야. 아시겠죠? 개도 굶어 죽이면 큰일 납니다. 유치하더라도 밥은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사료 사줬다가 사료도 뭐예요? 피로비. 근데 이제 털 좀 깎아주고 도색하면 안 되죠. 뭐라 해야 됩니까? 자, 예쁘게 이렇게 했다. 찾아요. 자, 갑시다. 예쁘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는 거? 미용이나? 미용? 개미용? 염색. 아, 그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염색. 자, 이제 도색? 자, 봅시다. 왜? 개는 물건이니까 도색이 돼도 돼요. 자, 갑시다. 자, 봅시다. 네,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여러분, 요거는 왜 해놨냐면은, 요런 일이 당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주위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개인한테 물리면, 개로부터 생긴 뭡니까? 치료비가 뭐라고요? 안 주면 유치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예. 복날이라고 잡으면 안 돼요. 자, 그런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그래서 내용 정의를 또 하러 갑시다. 자, 그럼 1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22페이지에 1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돼 있죠? 1번, 22페이지. 1번에 1번 지문 옵니까? 있습니까?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 특약은 뭐예요? 이 배제 특약이 원상복구 특약입니다. 적어놓으시고. 무슨 특약이라고? 원상복구 특약은 유효입니다. 자, 2번.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도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가 누구 거라고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여기 수리를 맡겼는데 이 자동차가 병소유라 하더라도 이렇게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제가 바쁘니까 와이프 보고 자동차 수리 좀 하라고 해가지고 와이프가 맡겼어요. 4명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수리비 안 주면은, 맞죠? 이 자동차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유치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도 제3자 소유물이라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2번 지문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요 대표적인 게 뭐야? 내 차를 와이프 보고 고쳐달라 수리해가지고 온나 이렇게 맡기는 경우 있죠. 그랬을 때 돈을 안 주면은 이 제3자 소유물도 유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아까 설명했던 건데,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는 매매 대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매매 대금은 목적물에 관한 생애 채권이 아닙니다. 그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3번. 4번. 유치권은 별표 3개 해놨죠? 100% 나옵니다. 100%. 유치권은. 자, 유치권 100% 나오니까 별표 3개 해놓으시고, 한 문제 나오면 되는데, 2문제, 3문제까지 많이 나온 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니까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되고, 4번 질문 가겠습니다.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 승인하지 않는다. 맞아요?
맞고. 5번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가 있다. 맞죠? 비용도 필요비 유입비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자, 계약 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의 상환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 밑에 판례니까 보시고. 왜? 결론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추정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러면은 동일한 물건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유치권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다. 맞나요? 자, 우리 판서노트 보니까 성립 61페이지 성립 요건에 점유 나옵니까? 점유. 몇 번째? 네 번째. 유치권자는 뭐 해야지? 점유를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 후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자, 공사대금 채권 줄 것이고 유치권 성립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공사금 채권은 목적물에 관한 생애 채권 맞다 그랬죠? 그래서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 되고. 3번.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피담보채권 될 수가 없다지. 보부권원은 안 된다고 했잖아. 맞죠? 보부권원 할 때 보자가 보증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시행되더라도 그 채권이 완료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해서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맞죠? 돈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뭡니까?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래서 4번 맞고 5번은 우선 변제권 없다 그랬죠? 우리 판소도 보세요. 우선 변제권 X죠? 7번. 유치권자의 권리에서 7번.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대기도 없다고요? 물상대기도. 그래서 이제 3번 문제. 3번. 유치권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물상대기가 인정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위에 5번이나 1번이나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물상대기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나왔던 거네.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뭐라고요? 원상복구 특약은 유효. 맞죠? 그 다음에 3번. 유치권은 채무자 위에 제3자 소유물도 성립할, 아까 했던 거네. 제3자 소유물도 성립할 수 있다. 맞다. 그 다음에 4번이 별표입니다.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 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아까 자동차 수리 대금 안 줘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이 누가 점유해야 된다고? 채권자가 점유를 해야 되는데 얘가 점유하고 있으면은 얘는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맞죠? 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자, 이 4번은 시험이 잘 나오니까 별표 또 해놓으시고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5번 갑니다. 5번에 보시면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건축자재 대금은 일반 채권입니다. 목적물에 발생의 채권이 아니야. 그래서 답이 5번이 틀렸습니다. 밑에 판례 보시면 되고. 자, 옆에 페이지 가서 4번 문제. 유치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되어 있네요. 자,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의 점유 매개관계에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접 점유하고 있어도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야. 자, 제3자에게 보관시켰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하고 있죠.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맞죠? 맞고 1번 정답이네요. 2번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어요.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칠판 보세요. 우리가 아까 무슨 말 했냐면은 이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이 소유권이 넘어갔다. 경락인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어도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 왜? 채권자는 누구한테만? 채무자에게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거든. 이해됐어요? 자, 그렇습니다. 맞죠? 돈을 내가 갑인데 은인한테 빌려줬어요. 은인한테만 비용을 달라고 할 수가 있을 뿐이지 제3자 병인한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에 2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다. 변제 청구할 수가 없다 해야 되고 3번도 좀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된다.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도 피담보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자, 된다 해야 됩니다. 3번 X. 옆에다가 이거 적어놔야 돼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적어놓으시고. 자, 나중에 뒤에 가면 배우는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틀렸고요.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로 생긴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간이변제 충당권입니다. 충당권. 자,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충당할 수 없다가 있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4번 틀렸고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하면서 거주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러면 4번에 5번 질문은 뭡니까? 보존을 위한 사용입니다. 보존을 위한 사용을 했을 때는 소멸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됐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죠. 1번. 자, 그래서 이제 유치권자가 제3자의 점유 매개항에서 목적물 유치물을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하든 된단 말이야.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누가 직접 점유하면 안 된다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직접 점유하든지 제3자에 보관시켜서 간접 점유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 나오면 무조건 X야. 아시죠? 네, 됐고. 자, 7번 문제 갑시다.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이 X 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서 병으로부터 자, 보존에 들어간 비용, 개량하기 들어간 비용 이게 필요비 유입비 아닙니까? 자,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 상환을 받지 못한 을은 그 건물을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을이 뭐예요? 무슨 권자? 유치권자입니다. 자, 다음 설명에서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나왔던 거예요. 건축자재 외상대금을 안 주면은 이건 목적물이 생이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1번 맞아 틀려?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틀렸고 2번 을은 갑의 수리비를 상할 때 수리비로 바뀌면 목적물이 생이채권 맞죠? X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 맞고 3번 을이 갑의 승낙 없이 X 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자, 유치권자가 함부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자, 324조 내용입니다. 자, 4번 갈게요. 을이 수리비 상환을 받기 위해서 뭐 넣을 수도 있습니까? 경매권, 경매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5번 만약 X 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에게 X 건물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을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가 있다. 자, 만약 X 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이 X 건물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정이 을에게 반환 청구한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죠. 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변제 청구를 못한다 그랬죠. 변제는 청구 못해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건축자재 외상대금은 목적물의 완성이 채권이 아닙니다.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수리비로 바뀌면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이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유치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매년 나오고 있죠, 지금? 자, 1번. 1번은 맞습니까?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데 그 목적물에 대해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됩니다. 자, 점유하고 있다가 뒤에 앞에 생겼던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인정된다 해야 됩니다. 1번 X고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나왔다. 여기서 포인트를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2번 X.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조건을 갖는다. 자, 요거 때문에 36페이지 다시 봐야 됩니다. 판서노트 36페이지. 판서노트 36페이지 거의 끝에는요, 거의 나중에 되면 빵꾸 날 정도로 막 해놔 봅니다. 자, 밑에 유치권 나와 있죠. 유치권은 점유보호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도 유치권에 기한 물권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다. 맞나요? 그러면 8번에 3번 지문은 옵니까 있습니까? X. 점유보호청구는 행사할 수 있는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갖지 않는다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8번에 3번이 X. 4번은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 승낙이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했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 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틀렸고 답이 5번이네.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입비 상환권을 유예 기간을 이제 허용했단 말이야. 임차인은 그 기간에 유입비 상환을 담보를 위한 임차권을 유치권 유치할 수가 없다. 허용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 됐어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갑니다. 9번 아까 풀었죠? 10번 문제 이제. 자, 10번 문제랍니다. 27회 때는 지금 그래서 몇 문제 나왔습니까? 9번, 10번, 11번까지 나왔어요. 맞죠? 유치권을 그때 몇 문제 나왔다? 3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 갑은 자신의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누가 유치권자입니까? 갑이죠. 자, 틀린 것은 자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갑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번 맞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치하는 물건 자기 물건입니까? 타인 물건입니까? 네? 자기 물건, 타인 물건이죠. 타인 물건. 자기 물건을 유치할 수 없다니까. 맞죠? 그러면 수거이면서 소유권을 갖는다 그러면 지 거잖아.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거지. 자, 반드시 내가 유치한 물건은 뭐예요? 타인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맞아? 맞고 2번 어떻습니까? 갑의 건물의 점유에서 선량한 관리자 주임을 위반하면은 자, 채무자는 을의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갑의 건물의 점유에 대해서 선량 관리자를 위반하면은 채무자 을은 유치권의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맞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324조 내용입니다. 324조에 보면 선간 주임을 위반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자, 3번은요. 답입니다. 점유를 하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갑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점유이란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아니고 점유하면 적법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자, 불법 점유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3번이 X. 적법 추정되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X.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 자,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5번.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갑의 점유물 반환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갑의 유치권은 대산은 한다. 맞죠? 뺏겼다 다시 찾아오면 대산은 하죠. 자, 그래서 10번에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불법 행위로 점유했다는 것은 아닌 걸 증명할 필요가 아니고 적법 추정되니까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3번 틀렸고 11번은요. 알아서 아이소. 알죠? 정답은 3번입니다. 알죠?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 이래 나오면 찍어야 돼 이거. 너무 길어. 자, 이거 진짜 길게 나왔거든요. 이거 글자가 작아서 그렇지 이거 뭐 거의 뭐. 자 넘기시고 자 13번. 알아서 찍으세요. 자, 그러니까 기니까 어떻게 돼요? 답이 3번이죠. 네. 자, 이렇게 답이 3번. 자.
13번 갑시다. 각각 을과의 계약에 따라서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이것도 판례입니다. 을이 공사 대금 채권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1호만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맞습니까? 갑이 유치권을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 공사 대금으로 피담보 채권으로 승계한다. 맞죠?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번은 답 맞췄는데 2번은 왜 틀렸시오? 자, 여기서 경매를 청구하려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게 201호죠. 그럼 201호만 겸해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202호까지 전체 해냈죠. 그게 X야. 202호 전체까지 했으니까 X라. 몇 호만 할 수 있다고? 201호만 할 수 있다고요. 자, 2번 틀린 거 알겠죠? 3번. 갑은 201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아까 자 우리 판수노트 보세요. 61페이지 우선 변제 X 찾았습니까? 7번에 권리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X입니다. 자 4번은요.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유치권을 소멸 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정하면 소멸 청구 당한다 했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고쳐야 되고 5번은요.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 임대한 경우 병은 응에 대한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죠. 적법한 임대가 아니니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14번입니다. 14번 좀 이따 보기라고. 밑에 15번 봅시다. 15번부터. 법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담자 받았어요, 이것도. 선량한 관리자 주요 의무를 담자 받았다고. 부하지 않아요. 담. 이거 하다가 뭐 빠져붙나 봐요. 에?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됐죠? 몇 번입니까? 자, 여기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는요. 빌려 쓴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어. 빌려 쓴 사람. 그럼 2년 임대차 했다, 2년 전세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2년 뒤에 돌려줘야 되잖아. 그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그 사람들은 있어. 소유자に돌려줘야 되니까. 맞죠? 소유자는 직건데 뭐. 직건데 관리할 필요가 없죠. 방치해도 됩니다. 소유자는. 답 몇 번이다? 4번. 됐어요? 16번 풀었네? 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시죠. 14번 문제. 14번. 길다 이것도.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갑은 X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이 무슨 권자입니까? 유치권자. 을이 경매 신청에 따라서 X 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 따라서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자, 다음 중 유치권자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는 것은 자, 이거는 경매 기입 등기 전에 갖췄을 때는 대항력이 있죠. 자, 그러면 1 기억번. X 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동그라미 후에 갑이 X 건물을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했으면 뒤에 밀리잖아. 행사할 수가 없죠. 맞죠? 자, X 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것도 안 되죠? 자, 그러면 디귿하고 리얼이죠. 요거 전에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야 돼. X 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자, 요때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유치권을 취득했잖아. 그러면 이제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얼번. X 건물 위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또 발생하기 전이야.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을의 가압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해마쳐진 경우 하더라도 먼저잖아. 유치권이.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하고 리얼번입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야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고 유치권 주장할 수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압류, 저당권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야지 제3자에게 내가 유치권자라고 주장할 수가 있지. 무슨 말이죠?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후에 저당권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뒤에 점유 딱 하고 들어가면은 대항할 수가 없지요. 경락인에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이고 그 24번은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읽다가 좀 지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으니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만 보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저당권하고 법정지상권인데, 자, 이거는 언제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임대차를 언제입니까? 5월 23일 날 비어있기를 계약법을 할 겁니다. 그때 계약법은 뭡니까? 한 5시간까지 하면 되거든. 1시간만 더 하면 요거 다 끝나요. 아시겠죠? 네, 그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양만 해도 뭡니까? 집에 가면은 내일까지 쇠가 빠지게 해도 뭡니까? 다 못 봅니다. 맞죠? 일주일 내내 봐도 될까 모르겠다. 맞죠? 예. 그래서 저번에 숙제 검사 안 했는데 이번에는 OX 문제 숙제 검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